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전 공과대학 유치를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오는 2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입지를 판가름할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한전공대 부지선정심사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추천한 후보지 6곳에 대해 사전 서류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23일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로부터 후보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하고 24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후보지 6곳에 대한 현장 실사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후보지는 광주에서는 첨단 3지구와 도시첨단산단, 승천보 1원이 거론되고 있고 전남에서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산림자원연구소, 혁신도시 내 골프장 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부지선정심사위원회는 1단계와 2단계 평가를 거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곳을 최종 입지로 결정합니다. 결과는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에 전달되고 오는 28일 오후에 송재우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입지 선정이 마무리되면 한전공대 운영 방안 등의 계획을 담은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개발 특례 사업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가 내일 우선 협상자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중앙공원 2지구 우선 협상자에 선정됐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산업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내일 최종 결정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호산업은 우선 협상자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지역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 여부는 서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만간에 결정날 예정입니다. 광양항이 지난해 개항 이후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량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올해 전망은 어떤지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지난해 기준 총 물동량은 3억 20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량을 합친 총 물동량으로 지난 1923년 여수항 개항 이후 최대 물동량입니다. 컨테이너 물량도 240만 TU로 지난 1997년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개장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데는 국제경기 침체 속에서도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 물량이 꾸준히 늘어난 효과가 컸습니다. 해운시장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항 이래 최대 물동량인 3억 톤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제1의 수출입 관문항인 여수 광양항이 물류산업 거점으로 성장하여 세계 10대 글로벌 항만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여수 광양 항만공사는 올해 총 물동량 목표를 3억 1천만 톤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하지만 광양항의 올 한 해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석유 철강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운 경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중고를 겪었던 여수 광양항. 개항 후 사상 최대 물동량 기록이 세계 10위권 항만 진입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광주 전남 음주 단속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 동안 음주 단속 실정은 총 3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음주 단속 실적은 총 4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줄었습니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음주 단속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개수교차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주요 교차로 등을 대상으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구 개수교차로로 하루 평균 25만 5천여 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월 나들목과 우석교차로, 상무교차로 등이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교통과 광역교통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X 노선 폐지로 쇠락한 광주역을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역 뉴딜 사업은 광주역 일원을 되살리기 위해서 기업 성장 지원 시설 건립과 녹지 환경 개선, 그리고 상업유통 거점 시설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식서비스 산업의 거점인 스테이션 G 건립과 문화광장 조성 등을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6개 지역이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분만 취약지에 포함됐습니다. 분만 취약지는 가입 여성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1시간 이내 분만 의료 이용률이 30% 미만인 지역입니다. 전남에서는 신안과 진도, 완도, 한평, 장흥과 보성 등 6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전국 기준 33곳 가운데 전남은 경북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성면 철거 공사가 진행된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성면 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광주 지역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관련 기준 준수 여부와 감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성면 제거 공사업체나 감리업체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작업 중지 또는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안심 택배 보관함이 추가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현재 5곳에서 운영 중인 안심 택배 보관함이 호응을 하고 있다며 자치구별로 한 곳이 모두 5곳에 안심 택배함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심 택배 보관함은 택배기사와 직접 만나지 않고 택배 물품을 받을 수 있어 분실 위험이나 택배 사칭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계가 설 명절 대목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22%포인트 떨어진 92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상인은 설 대목이라는 호재가 있더라도 소비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비용 부담 가중 등 소형 유통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1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권역별 합동 단속이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목포권과 여수권, 완도권으로 나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입니다. 주점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은 여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 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점에서 시비가 일어서 50대 여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